대표님한테 일러야지. 물어내라고 해야지. 뭘 건드는 거야, 근데? 이 길이가 늘어났어, 좀. 위아래 길이가. 김경아, 내가 거기 지금 눌렀니? 눌렀어? 되고 있니? 잠깐만, 이거 또 이거. 야, 혹시 이거 내가 이게 선글라스 낀 거 나 맥인 같진 않지? 맥인 같니, 혹시? 그렇진 않아? 한드래곤. 맥인 같아? 어? 살짝 그렇다고? 쟤 미쳤네. 아우, 눈치 없어, 저. 아, 일단 오늘 기분 한번 상했고. 시험 잘 봤어? 한드래곤 시험 잘 봤어? 그래? 만점 아니기만 해요. 자, 오늘 문제풀이 할 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지난 시간에 곱셈 정리 얘기까지 했었잖아. 은솔아, 나 선글라스 안 벗을 건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안 이럴 거지. 확률의 곱셈 정리란 건 곱사건, 그러니까 동시에 벌어지는 거 있잖아. 쉽게 말하면 교집합 말한 거야. 확률을 뭐 A나 B 따로따로 좀 표현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야.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전체 중 A 교 B는 전체 중 A에다가 곱하기 A 중 B를 곱해야 한다. 여기가 B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했지? 많이 더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전체 중 A 교 B는 전체 중 B에다가 B 중 B 교 A, 즉 A 교 B로 봐도 상관은 없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건 교집합, 즉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A나 B로 표현하고자 함인데, 일단 여기 곱하기니까 이름이 곱셈 정리인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하나는 조건 확률이 된다는 거야. 하나는 그냥 전체 중 확률이고 하나는 반드시 조건 확률이 돼야 한다. 왜인지는 지난 시간에 약분 기억나? 약분 그지? 됐나요?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동시에 벌어지는 확률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했잖아. 전체 경우분에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 하잖아. 됐어? 근데 이걸 왜 배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놈 확률을 A 같은 걸로는 따로따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야. A 확률이나 B 확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원소개수로 나오면 이렇게 풀지. 누가 이렇게 푸나.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저런 확률이 나온다고. 특히 조건 확률이 이렇게 나오면 이걸 이렇게 바라봐서 풀어내야 한다는 거야. 오늘 어려워요? 오늘 정신 못 차릴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못 쓰겠다. 벗어야겠다. 도수가 있는데 도수가 옛날 도수야. 이게 한 선글라스가 15년 된 거거든. 안 보여서 못해. 야, 쓴 게나 벗은 게나. 어이씨, 시선을 회피하네. 둘 다 병신이야. 막 이런 거 아니야. 대부분 벗은 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야, 좀 배워라. 아유, 뭐, 맹인? 맹인? 조금 맹인 같다고? 늦었어. 너 삼성전자 들어가면 사장까지 올라가겠다? 뭐씨, 와, 야.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 했었지. 표, 즉,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확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표, 즉, 벤 다이어그램 속에 있는 그 확률 4개는 다 조건 방률이 아니오시다. 라는 말 했었어. 오케이? 일단, 그렇게 일단 차관에 두고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일단 76페이지 개념 체크 봐봐. 76페이지 개념 체크는 이건 저번에 했잖아. 뭐 표로 해가지고 했었던 거잖아. 기억나? 응, 똑같은 문제야. 하면 되고, 다음 77페이지. 대표형 25번. 자, 이 문제부터 막 이제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일단 봐봐. 풀이가 되게 복잡한데, 근데 좀 간략하게 이제 압축해서 푸는 법을 좀 소개할 테니까, 일단은 그냥 보세요. 당첨이 3장 있는 게 그걸 포함한 7장의 응모권이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당첨이 3장 있고, 꽝이 4장 있는 거예요. 총 7장인 거니까. 됐죠? 여기에서 한 장씩 2번. 한 장씩 2번 뽑으면 돼. 그러니까 뭐, 이 2개를 1레벨 한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잖아. 한 장씩 2번인 거니까. 쓸 때, 2개 모두 당첨 뽑을 확률. 둘 다 당첨! 1 확률을 구하세요. 자, 원칙적인 풀이 설명합니다. 근데 미리 말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일단 원칙적인 걸 한 번은 구경을 해야지. 자, A라는 사건을 처음에 당첨 뽑는 사건. 그냥 당으로 쓰자, 그냥. 그럼 B라는 사건을 2번째, 나중에 당첨 뽑는 사건이라고. 그럼 묻는 건 뭘 말한 거예요? 처음에도 당첨 뽑고, 2번째도 당첨 뽑고를 말한 거지. 됐어? 근데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일단 당첨 뽑는 확률에다 곱하기 처음에 당첨 뽑았던 걸 전제로 했을 때 2번째도 당첨 뽑을 확률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얼마 그러지? 얘는 처음 하는 거니까 7분의 3 아니야? 됐지? 얘는 뭐냐면 A가 벌써 치고 그러니까 야! 이 말인 거야. 됐어? 저기에서 당첨 뽑을 확률인 거니까 6분의 2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게 원칙적인 풀이야. 됐나요? 근데 이 문제만 물어본다면 뭐 이렇게 풀어도 큰 뭐 지장은 없어. 이게 뭐 얼마나 길다고? 내가 문제를 좀 추가해 볼게 한번.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가 나중에 뭐냐면 처음 당첨일 때였을 때 나중 당첨 뽑을 확률. 봐라. 3번은 3번은 아니야. 다시 2번은 나중에 당첨 뽑을 확률. 3번은 처음 당첨일 때 나중에 당첨 뽑을 확률. 마지막 4번은 나중에 당첨일 때 처음에 당첨 뽑았을 확률을 구하라. 2번, 3번, 4번은 풀어볼게. 역시 원칙적으로. 오케이? 얘는 1번이었고. 자, 2번. 나중에 당첨 뽑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쟤는 묻는 게 뭐냐면 B 확률 묻는 거지. 근데 B는 A가 뭐가 나와야 돼. A가 뭐 나오든 안 나오든 해야 한단 말이야. 왜냐면 순서가 정해진 두 사건인 거니까. 얘는 처음, 얘는 나중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A에 대해서 풀어봐야 하는데, 그럼 얘는 B라는 건 A면서 B인 게 있고, 또는 A가 아니면서 B인 게 있는 거지. 질문. 됐어?
근데 이것만 구한 게 1번이잖아. 저거 다시 얘기해보면 전체 중 A에다가 곱하기 A 중 B 인 거가 얘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 전체 중 A 여에다가 A 여를 전대로 깔았을 때 B 말한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보면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요? 됐지? 응. 그럼 얘는 뭐겠어 이제? 처음에 꽉 말한 거잖아. 그럼 7분의 3 말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상황이 지금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됐지? 두 번째 당첨인 거니까 6분의 3이 되겠지. 이번 풀의 정확한 원칙적인 풀은 이거다. 됐죠? 응. 너무 좀 길지 않냐, 근데? 뭐, 아무튼. 3번. 3번은 처음 당첨이었을 때 나중 당첨. 그러면 얘는 이제 처음에 당첨했을 때 나중 당첨 이거 말한 거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 아까 뭐 나오지 않았나? 이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당첨 뽑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 말한 거잖아, 다시. 됐지? 그러니까 6분의 2가 되겠지. 이거. 얘가 됐어? 4번. 마지막이네. 자, 쟤는 나중 당첨이었을 때, 그때 처음 당첨이었을 확률. 이거 묻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순서가 바뀌었어? 됐지? 응. 그럼 이놈은 가요? 일단 정에 의해서 B 확률 분의 B면서 A인 거. 근데 얘는 A급이랑 같은 거요? 됐지? 응. 근데 이 B 한 개 이게 1번 아니야? B가 1번이잖아. 그러니까 1번 저걸 쭉 풀어 쓴다면 B라는 건 A이면서 B인 거. 1번. 아니, 미안해. 2번. 미안해. 2번. 그지? A면서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A가 아니면서 B일 수도 있고. 됐어? 근데 얘는 지금 이거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걸 다시 또 조그맣게 펼쳐보면 전체 중 A 겹이는 전체 중 A에다가 곱하기 A 중 B를 말한 거고, 얘는 전체 중 A에다가 아까 했던 거야. 곱하기 A가 아닌 것 중에 B를 말한 거지. 그리고 너는 이제 얘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이거 부모는 저기라니까 2번이라니까. 해보면 7분의 3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7분의 4 곱하기 6분의 3분의 너가 뿅 올라가면 된다 하는 거야. 그치? 정신 못 차리겠지. 솔직히. 그지? 됐어? 이렇게 푸는 게 정해다. 당연히 사건들을 명명해서 이렇게 해서 쫙 AB 집합 성질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해라고. 그런데 좀 너무 좀 복잡하지 않아? 사실은 머릿속에서는 금방금방 나오는데 이걸 풀어 쓰려니까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 뭐 이렇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 실전은 어떻게 푸느냐? 실전에서는 가볼게. 실전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명명을 해야 하나? 그냥 한글로 쓰자. 나는 그렇게 해, 나는. 자, 가요. 이게 1번은 처음 당첨이고, 그리고 나중 당첨 말한 거잖아. 됐어? 그럼 이 정도 쓰면 뭐 대충 풀 수 있지 않아? 봐봐라. 처음 당첨이려면 당연히 7분의 3인 거잖아. 오케이? 근데 이게 복원은 아니잖아. 다시 돌려놓은 건 아니거든? 그럼 당연히 이 상태를 말하겠지. 또 두 번째 당첨인 거니까 6분의 4.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저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물론 얘는 PA를 말한 거고, 얘는 6분의 2지. 6분의 2. 얘는 PA를 말한 거고, 얘는 PB를 말하겠지. 이걸 굳이 써야 하냐고. 머릿속에서 모르겠냐고. 내 말 이해가? 아시겠죠? 실전에서는 여기까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쓰냐고,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는 하지 말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나중 당첨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걔는
처음에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처음에 뭐가? 처음에 당첨이면서 나중 당첨일 때가 있고, 아니면 처음에 꽝이면서 그러면서 나중 당첨일 때가 있죠. 나중 당첨일 때가 있어.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처음에 당첨이었느냐 아니면 처음에 꽝이었느냐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처음 당첨 7분의 3. 그럼 나중 당첨이면 6분의 아까 2였지. 아니면 처음 꽝이면 7분의 4에다가 그럼 6분의 되겠지? 나중 당첨이면 이제 얼마야? 6분의 3? 됐죠? 얘랑 비교해보면 굳이 이 정도는 이만큼은 쓸 필요 없지 않아? 이 정도면 되는 거잖아. 느낌 오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이러고 마시라고. 아시겠죠? 다음 3번? 3번? 3번 이건 바로 보이지 뭐. 이거야 뭐. 처음 당첨이었을 때 나중 당첨일 확률인데. 아니 이게 지금 순서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 얘가 이미 정해진 거잖아, 순서가. 그러면 처음 당첨을 전제로 까는 거니까 저기서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 얼마? 나중 당첨. 그러면 6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냥. 됐죠? 다음 마지막. 자, 가요. 얘는 나중 당첨이었을 때 사실 처음에 당첨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거 말하는 건데, 자, 이걸 정의해보면 나중 당첨이었던 것뿐에 나중 당첨이면서 처음 당첨이야. 근데 이게 순서는 바뀔 수 있어. 교집합인 거니까. 그러면 너를 이제 분리했을 때 나중 당첨 확률인데 처음 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처음 당첨이면서 나중 당첨인 거가 있고, 처음에 꽝이면서 나중 당첨일 때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너가 그냥 딱 올라간다는 거야. 이렇게. 됐지? 이 정도면 되지 뭐 이제. 그럼 가봐 이제. 처음 당첨이면 6분의 3인 거고 7분의 3. 전제로 깔면 이제 6분의 당첨인 건 6분의 2가 되겠지. 얘는 처음 꽝이면 7분의 4일 것이고, 그럼 6분의 당첨인 거니까 6분의 3이 되겠지. 중에서 이제 너가 샥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풀이랑 비교해보면 이걸 하지 말자는 거야, 이거. 됐어? 그냥 생각의 흐름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의 흐름 따라가면. 아시겠죠? 그거는 아닌 거니까. 뽑으면 다시 안 넣어. 그것만 한다면 조건 관계는 그냥 머릿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됐어? 그리고 나는 나중에는 이렇게도 안 써. 이렇게 확률 표시도 안 해. 다 확률은 나한테 뭐하러 표시해? 귀찮게. 이렇게. 난 이렇게만 해서 풀어.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푸시라. 됐죠? 굳이 사건을 명명하지 않는다. 질문해. 물론 이걸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어. 참고. 이걸 전체적인 그 벤다이그램을 표를 채워줄 수도 있어. 여기가 처음 당첨, 얘는 처음 꽝, 얘는 나중 당첨, 나중 꽝이라 해보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요? 전체는 처음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7가지. 그 다음 복원 아니야? 되돌려놓지 않는다고? 그러면 두 번째는 몇 가지야? 6가지지? 그 전체가 7 곱하기 6, 42가지야. 됐어? 이걸 경우수를 따져보면 처음 당첨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중 당첨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됐죠? 처음 당첨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나중 꽝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됐지? 처음 꽝이면 4가지인 거고, 그럼 나중 당첨이면 3가지 아닌가? 이렇게. 처음 꽝이면 4가지인 거고, 나중 꽝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3가지 아니야? 이걸 더해보면 맞아, 이거? 6, 12 맞는 것 같아. 됐죠? 이놈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 연습 많이 했잖아. 첫 시간에. 이를테면 1번. 둘 다 당첨이면 이거지. 이거. 7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2. 오케이? 다음 2번. 나중 당첨 확률. 이거. 그럼 7 곱하기 6분의 3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3. 근데 하나? 다음 3번. 처음 당첨이었을 때, 쓸 때 나중 당첨. 이거. 그럼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 됐어?
3은 뭐하러 해? 그냥 2 더하기 4분의 2지. 내 말 이해가? 응. 마지막. 나중 당첨이었을 때, 나중 당첨 했을 때 처음 당첨. 그럼 너 더하기 너분의 너. 아시겠죠? 너도 그러면 3이 공통이니까 뭐 2 더하기 4분의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질문. 숫자는 다 맞냐? 맞는 거 같아. 됐나요? 아무튼 책에 나온 방법으로는 좀 하지 말자. 너무 좀 너저분하다. 그런 얘기야. 좀 정신없죠? 네. 자, 그러면 이 빨간 거는 그냥 굳이 쓰지 말고 요거나 좀 한번 써보자. 원소 개수를 가지고 전체를 다 채우면 묻는 확률이 어떤 확률이 좀 윤곽이 보일 거야. 근데 이렇게 풀면 좀 풀리긴 하지만 느낌이 안 올 거거든. 그래도 요걸 좀 채워서 풀어보면 괜찮지 않을까. 적었냐? 아, 지석이는 그 캐릭터 누구 닮았는데. 이름을 모르겠네. 다 적었어? 다만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저게 좀 편할 텐데 어떤 문제 풀 때 좀 불리함이 있냐면 여기 3번 봐봐. 3번 봐. 이렇게 푼다면 봐. A 중 그러니까 A분의 A급이잖아. 그럼 A가 지금 A가 뭐 있어? A가 이거였나? 어. 원래 이거였지? 이거. 처음 당첨 분의 처음 당첨이면서 나중 당첨. 그러니까 처음 당첨이면 이거잖아.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나중 당첨인 거니까 3 곱하기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보여. 됐죠? 근데 3번이 왜 복잡하게 보이냐면 잘 봐.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얘는 원수 개수로 다 따져본 거야. 근데 얘는 뭐냐면 A 벌어질 확률을 생각하지 않은 거야. 즉 A가 벌어졌다 치고 그 다음부터만 본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그 밑줄 칠하고 했던 거 있잖아. 73페이지 봐. 73페이지에 중간에 류마크 있지. 류마크에 내가 밑줄 칠하고 있지. 자, 사실 B바 A는 A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생각할 때를 말한 거다. 즉 A가 벌어졌다 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A가 벌어질 확률이나 원수 개수가 몇 가지지?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해가? 거기 써. 밑에 여기 좀 쳤잖아. 밑에 써. A가 이미 벌어졌다 치고 A가 이미 벌어졌다 치고 그 이후부터만 생각. 아이고 좀 어렵다. 오늘 수업 내내 어려울 거야. 내내. 됐어? 그러니까 A가 벌어졌다 치고니까 이제 4, 2 이 상태에서 확률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뭐 A가 벌어지려면 뭐 몇 가지 나오는지 이런 걸 다 따진 거잖아 지금. 약간의 뉘앙스 차를 알겠냐? 그래서 이거 내가 밑줄 치라고 한 거야. 이해가? 이해는 가? 응? 응. 대략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래도 어려워. 어려워. 몇 번 공부해봐야 돼. 그래야 좀 감이 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풀리긴 하는데 아직 감이 안 오죠? 일단 넘어가. 자, 그러면 78페이지에 대표형 읽어봐. 읽었냐? 4장 당첨이고 꽝이 6장이라는 얘기지. 그지? 근데 갑을 순서로 하는데
뒤에 뽑는 을이 당첨 뽑을 확률 묻는 거야. 잠깐만. 고개 들어봐. 야, 얘랑 구조적으로 똑같은 문제 아니냐? 그럼 얘 묻는 건 몇 번 말하겠냐? 이거 말한 거잖아. 을이 당첨. 아까 다 했잖아. 어떻게? 갑이 당첨이냐, 갑이 꽝이냐 나눠가지고 푸는다. 아시겠죠?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고, 푸세요. 알아서 푸시고. 근데 이제 여담인데, 지금 하는 말은 굳이 몰라도 돼? 이게 결과를 보면, 을이 당첨 뽑을 확률이 지금 문제의 답인데, 얼마지? 5분의 2야? 그지? 근데, 갑이 당첨 뽑을 확률은 얼마야? 갑이 먼저거든? 얼마야? 10분의 4잖아. 얼마냐고? 5분의 2. 됐어? 이게 머리매네, 이게. 왠지 막 처음 뽑으면 유리할 것 같잖아. 먼저 뽑으려고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이야. 수학적으로 보면 확률은 똑같다고. 아시겠죠? 굳이, 나 먼저 할까? 나 먼저 할까? 이렇게 싸우지 마시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몰라도 돼. 근데 느낌은 좀 안 그런 것 같잖아. 아니야? 넌 왜 이렇게 호응을 안 해? 맹이라 하지 않나? 아니야? 넌 사장까지는 못 올라가겠다. 그 밑에 부장 아니야, 부장? 정찬영 씨, 정 부장. 오 사장님. 오 사장님. 자, 다음 유제 26-1번 해볼까요? 아니야. 26-2번 먼저 해봐.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26-2번 문제 읽어. 근데 좀 천천히 잘 읽어라. 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돼. 자, 읽어볼게. 어느 회사가 한 해 목표를 달성률은 그해 여름 평균 기온이 예년 평균 기온보다 높을 때는 0.8, 비슷하거나 낮을 때는 0.5. 다시, 목표 달성 확률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때는 0.8, 같거나 작을 때는 0.5라는 거야. 됐어? 근데 금년 여름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래. 됐어? 그랬을 때 결국 달성 확률을 구하라. 자, 좀 바로 풀어볼게. 바로 풀어본다? 자, 아까처럼 우리 약식으로 그냥 풀어보자. 약식으로. 묻는 게 이제 달성할 확률 말하는 거잖아. 됐어? 근데 달성이 그의 기온이 예년보다 높으면서 달성할 수 있고, 달성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낮거나 낮거나 하자. 같다는 빼자. 귀찮다. 오케이? 기온이 낮으면서 달성할 수 있잖아. 됐어? 이 정도면 돼, 이제. 이제 그냥 할 수 있어. 기온이 높을 확률은 얼마야? 0.4. 세 번째 줄. 이걸 전제로 깔았을 때 달성률은 얼마지? 0.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 할 수 있다니까. 뭘 주저주저 다 쓰고 지랄이야. 자, 아니면, 그럼 낮을 때는 얼마겠어? 이놈에? 안 될 거 아니야? 얼마야? 0.6이지. 그때는 달성률이 얼마라고? 이러면 돼, 그냥. 이것으로 여사건이야, 이렇게. 높냐, 낮냐인 거니까. 이해가? 이해 가냐고? 오케이. 그래서, 따라하지 마라.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야, 막 소개팅 나갔는데, 취미가 뭐예요? 뭐야, 이게 진짜. 아이씨, 그렇게 따라하지 마. 이해가? 오케이? 다 이제 이딴 식으로 풀 거야. 됐죠?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적어보실래?
물론 이것도 저렇게 표를 다 메꿔서 할 수도 있어. 다녀와. 너 어디 가는 거냐? 집에 가는 거 아니고? 됐죠? 자, 저거 맞지? 그럼 이제 위에 있는 거 26-1번. 문제 읽어봐. 읽었니? 읽었어? 응. 야, 근데 잠깐만. 이거 풀기 전에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아까 풀었던 26-2번에 그 0.8이라는 확률 있잖아.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 0.8이라는 확률이 어떤 확률인지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냥 문제만 보고, 읽어볼게. 그해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았을 경우에 0.8인데, 사실은 경우에랑 0.8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국하고 다니고 있지? 목표액 달성할 확률. 그 말이 생략되는 거지. 국학원 다니고 있잖아, 국학원. 모르면 국학원 옮겨. 됐어? 그래서 0.8이란 건 이거야. 예년보다 높았을 때 달성할 확률이라고. 이렇게 읽어내야 돼. 이렇게 읽어내야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0.8이라는 확률은 일종의 조건 확률이야. 뭘 전제로 까는 거라고. 됐어? 혹시나 몰라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26-1번은 읽었지? 나 문제를 적을게. 비가 온 다음 날 비 올 확률은 0.6. 참고로 이것도 조건 확률이야. 오케이? 전날에 비 왔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 다음 날 비 올 확률인 거니까. 뭐 아무튼. 그리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 올 확률. 너가 0.8이래. 그런데 비가 온 다음 날 그럼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겠어?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는 얼마라고? 이 얘기야. 이게 전날 비 왔다 이거 말한 거야. 다음 날 비 올 확률과 다음 날 비 안 올 확률은 합이 1이라고. 이 얘기라고. 됐지? 오케이. 근데 또 느낌이 있잖아. 자, 전날 비 안 왔는데 그럼 다음 날 비 올 확률이 0.8이니까 다음 날 비 안 올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0.2i? 질문. 이걸 내포하고 있다. 그러면 가볼게 이제. 묻는 게 뭐냐면 월요일에 비 왔을 때 다다음 날인 수요일 날 비 올 확률을 구하라. 월비 중 수비 말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가볼게. 자, 묻는 거 잠깐만. 월요일 시작해서 수요일 가는 거야? 중간에 몇 요일 있어? 화요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이러려면 써봐야지. 월요일 비 올 확률 분해. 월요일 비 오고 그리고 수요일 비 올 확률 이게 와야 하잖아. 됐어? 그런데 이게 나와 있냐? 월요일 비 올 확률이 나와 있냐고. 아니잖아. 특정 요일에 비 올 확률 같은 건 없고요. 이웃한 두 요일간의 상관관계 확률만 나와 있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월요일 비 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야. 새로운 표분공간도. 아까 밑줄 친 거 있잖아. 월요일 비 온 걸 새로운 표분공간도. 그러니까 그 확률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화요일 비 오고 그리고 수요일 비 오냐? 아니면 화요일 비 안 오고 그리고 수요일 비 오냐? 인데 현재 지금 바탕에 깔려있는 게 월요일 비야. 그럼 이 확률은 얼마겠어? 월요일 비가 깔려있을 때 화요일 비 확률 비올 확률 말한 거지. 그럼 그게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이거. 월요일 비가 깔려있을 때 화요일 비.
개념적으로 쉽지 않아요. 쉬운 문제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0.6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겠어, 문제? 화요일 B 깔 때, 화요일 B 바닥 깔 때, 그럼 B도 B인 거잖아. 다시 0.6을 말한 거지. 이해가고 있냐? 개념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풀어, 대충 애들이. 근데 설명하라면 설명을 못 해. 계속 할게. 그러면 뭐겠어? 이게 지금 상황이 월요일 B를 바탕으로 까는 거야. 그러니까 B 왔을 때, B 왔을 때 B 안으로 확률인 거잖아. 그럼 이거 말한 거 아니야? 0.4. 그럼 얘는 B 안 왔을 때 B로 확률인 거지. B 안 왔을 때 0.8. 이렇게 푼다. 아무튼 얘는 전제가 월요일 B가 새로운 표본 공간일 때를 전제로 한다. 아시겠죠? 왜냐면 월요일에 비올 확률 자체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고. 됐죠? 이게 전제인 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한번,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새로운 표본 공간으로 간주해서 푼 거다. 안 그러면 풀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이만큼 메모.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거기 내가 왜 매주출한지 알겠지? 이런 류의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표본 공간은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다. 됐죠? 다음 79페이지 대표 유형 읽어보세요. 읽었냐? 주머니가 두 개 있어. A 주머니, B 주머니. 근데 A 주머니에는 흰 거 4개, 검은 거 3개. B 주머니에는 흰 거 2개, 검은 거 4개 있다고 치는데, 갈게. 두 번째 줄. 일단 A, B 두 주머니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임의네? 임의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평등하다. 즉, A 주머니 택할 확률이 얼마? 2분의 1. B 주머니 택할 확률이 얼마? 2분의 1. 됐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이를테면 지금 A가 많이 들어있지. 이걸 만져가지고, 공 많이 들어있다. A를 좀 많이 선택해야지. 이렇지 않다고. 임의란 말이. 알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 말이야. 해가지고, 두 개를 꺼냈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때, 조건 확률이네. 왜냐면 두 개 꺼내면 무조건 흰 거 하나, 검은 거냐?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특별한 것만 보는 거잖아. 이것만. 제한적인 느낌인 거니까 조건 확률. 그래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때, 그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이해가? 된다? 가볼게. 자, 그럼 묻는 건, 요게 이제 분모로 가는 거지?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A에서 그랬어야 돼. 이거 바꿀 수 있잖아. 바꿔볼게. 왜냐면 주머니에 택한 다음에 뽑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됐어? 이걸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 분모가 두 가지잖아. A에서 그렇게 나왔을 수 있고, 아니면 B에서 그렇게 나왔을 수 있고. 됐지? 그 중에서 너가 올라가면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이쯤 하면 이제 그냥 생각이 흐른 대로 풀 수 있다니까? 가볼게? 응. 내가 A를 선택해야 할 거 아니야. 아까 얼마라고?
2분의 1. 됐지? 근데 여기에서 두 개 뽑는 거야. 뭐 얼마? 7C2인 거지. 근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니까 4C1, 3C1. 질문. 아니면 이제 B. B 선택해야 돼? 확률 얼마라고? 2분의 1. 됐죠? 그럼 B에서 보는 거니까 이제 6C야, 6C. 이건 6개라고. 6C 2분의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니까 2C1 곱하기 4C1. 중에서 너가 뿅 올라가라. 이렇게. 아시겠죠? 이거 계산하면 돼. 됐지? 됐죠? 오케이. 질문. 자, 풀이는 끝났는데, 두 가지 설명할게. 첫째.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2분의 1은 뭐하러 하지? 여기 다 있을 텐데. 할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약분될 거 아니야. 됐어? 다음. 그 조건방률 정의할 때, 이거 내가 처음 정의를 경우의 수로 했었지. 잘 봐야 돼. 경우의 수로 했다고. 어떻게 했냐면, NA분의 NA급을 했어. 됐어? 근데 이걸 분자 분모를 이제 표본 공간의 전체 원소에서 나눠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n이 pn 확률로 바뀌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확률분의 확률을 정했잖아. 됐어?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야. 대부분 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다고. 이 경우에. 봐봐. 만약 경우의 수만 따진다면 이거 본다는 얘기지, 이거 본다는 얘기, 이거. 이렇게. 그러면 4C1 곱하기 30. 물론 이제 이것도 뭐 A 선택한다 해야겠지. 됐어? 4C1 곱하기 3C1 그리고 B 선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C1 곱하기 4C1 분에 너 올라가 이렇게. 됐어? 경우의 수로만 한다면 그럼 이건 맞게 틀리겠어. 왜 틀려? 이게 왜 틀려 이게? 이서가 사장님 이렇게 하면 왜 틀려? 모르는 거야? 악영. 악영. 이러면 왜 틀려? 뭐라는 거야? 난 동물인 줄 알았어. 어? 그렇지. 응, 맞아. 됐어? 이해가?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달라질 때 있잖아. A일 때는 요 A의 상황이 표본 공간이고 B일 땐 요 B의 상황이 표본 공간인데 전체 개수가 다르잖아. 그때는 큰일 나 이렇게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야. 첫째, 그냥 씨발 맨날 확률로 해. 됐어? 오케이? 아니면 경우의 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확인해야 돼. 체크를 하면서. 아시겠죠? 참고로 나는 후자를 해. 굳이 나 따라할 필요 없어. 오케이? 어차피 수능에 나와도 한 문제 나와. 아시겠죠? 그냥 매번 확률로 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경우의 수 하시고, 대신 확인하시고. 내 말 알겠지? 경우의 수를 하면 이렇게 위험할 때가 있다. 표본 공간이 갈라질 때는 이렇게 위험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를 뭐 하냐면, 이거 메모해야지. 간결한 풀이. 이게 중요하다고. 야, 해설 봐봐. 아씨, A, B. 아씨, 싫어. 이렇게. 됐죠? 그럼 몇 번 해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어야지. 밑에 유제 27-1번 풀어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러면 안 된다.
좋아요. 풀었어? 풀었냐? 한번 가볼게. 일단 지금 퍼센티지가 4개가 나와. 확률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확률이 정확하게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 한번 일단 분석해 볼게. 풀이는 나중에 해보고. 일단 회사에서 A, B 두 대의 기계가 각각 전체의 30%, 70% 생산을 담당한다. 자, 그러면 30% 있지. 0.3. 이거는 일종의 조건 확률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분모가 이 회사 전체야. 이 회사 나오는 전체. 조건 확률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분의 A를 말한 거야. 30%는. 내 말 이해가? 다음, 그 옆에 있는 70% 있지. 얘는 조건 확률이야? 아니야? 아니야. 분모가 전체야. 분모가 전체. 그 중에 비율 확률이 바로 0.7이라는 얘기야. 됐어? 다음, 그 밑에 이제 불량률 5% 있잖아. 불량률은 각각 5%, 4% 했어? 물어볼게. 5% 있지, 5%. 0.05 말한 거지. 그 0.05는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뭐야? 아, 얘는 조건 확률이 아니야. 조건 확률 아니야? 에이씨. 자, 그 5%는 뭐냐면 A 중에서 불량률 말한 거잖아. A분의 A교 불량을 말한다고. 얘는 일종의 조건 확률이야. 이해하고 있어? 아, 이거 국어 실력이 없는 거지. 다 국어학원 옮겨. 국어학원 깁생으로 옮겨. 없지. 국어학원. 내가 국어 해. 아, 나 국어는 젬병인데. 영어 하면 내가 영어 해야지. 영어 딱 개강시켜야지. 내가 문법을 내가 A4 2장으로 끝내줄게. 문법을. 한 장 반. 아니, 농담 아니라 옛날에 나 과외할 때 영어 다 했거든, 영어 수학. 문법 나 그 한 장 반이었어. 2장만 있으면 됐어. 가래뱉냐? 자, 그래서 계속, 그러면 4%는 뭐야, 그러면? 일종의 조건 확률인 거지. 왜? B만 두고 봤을 때 그 중에 불량률 말하거든. 그러니까 B분의 비교 불량을 말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게 0.04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묻는 건 뭐냐? 한 개가 불량품이었을 때, 아우, 조건 확률이네? 왜? 불량만 따져보라며. 됐죠? 그 중에서 그게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이다. 그걸 구하래. 자, 그럼 바로 그냥 풀게. 바로 푼다. 빼대만 잡을게. 묻는 건 불량이었을 때 A 이거 말한 거지. 이게 묻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모는 불량인 거. 그럼 분자는 불량이면서 A인 거. 근데 순서를 좀 바꾸자. A면서 불량인 거. 됐지? 근데 불량이 아니 A에서 불량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B에서 불량 나올 수 있잖아. 됐어? 그래서 그 중에 너가 뿅 올라가면 돼. 대충 좀 구조 알겠지 않냐? 그지? 응. 그럼 이제 가,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놈은 A면서 불량이야. 일단 전체 중 A 확률이 얼마야? 0.3 보여? 됐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A 중 불량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0.05. 이제 되지 않아, 이제? 그럼 얘는 전체 중 B. 얼마? 0. 이게 0.3이니까 0.7이겠지. 그러면 B 중 불량. 뭐? 0.04. 0.04야. 됐죠? 너 올라가요. 아시겠죠? 됐어? 그래서 내신에서는 뭐 이 정도가 딱 전형적인 내신 문제의 모습이야. 근데 이제 고3 문제 올라가 보면 이게 지금 분모가 이게 딱 2개만 나오잖아. 이제 고3 올라가면 이 분모가 막 4개, 심지어 막 5개도 나와. 오케이? 그리고 막 이 분자가 이 몇 개 중에 또 그 안에 또 파묻혀 있는 것도 있어.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느껴보시라.
5개까지는 아니다. 한 4개 정도. 4개까지는 준비해야 돼. 됐어? 연습 문제 11번. 야, 이거 좀 써, 이거 좀. 계속 같은 거야, 지금. 계속 같은 거. 나중에는 이거 많이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바로 나와, 그냥.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연습 문제 11번 읽어보세요.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읽었냐? 읽었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바로 가기 전에 이게 좀 독해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얘처럼 좀 선명하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집단 있잖아. 집합. 그 표시를 좀 먼저 해드릴게. 자, 이게 지금 전체 상황을 어떻게 구분한 거냐면 음주를 실제 했냐 안 했냐? 실제 음주했냐? 실제 음주하지 않았냐? 이렇게 구분한 거고, 아니면 음주했다고 측정되냐? 음주 안 했다고 측정되냐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되기를 음주했다고 측정된 거냐? 측정되기를 음주 안 했다고 측정된 거냐?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요, 일단은. 안 그러면 헷갈려져. 대충 이해가? 실제 했냐 안 했냐? 측정이 했다고 했냐 안 했다고 했냐? 됐죠?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그냥 바로 풀어볼까 한번? 그 전에 또 확률 한번 따져봐야지. 자, 읽어볼게. 만든 음주 측정기는 음주한 사람을 음주하지 않았다고 측정할 확률이 0.15다. 아, 이거 다음 써봐야지. 0.15는 뭘 말한 거야? 연습 먼저 해보자고. 바로 하기 전에. 얘는 뭘 말한 거야? 실제 음주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중에 음주했다고 측정할 확률이야. 이거 말한 거 아니야? 실제 음주 중 측정 음주를 말하는 거지. 음주하지 않은 거야? 잠깐만, 음주하지 않은 거다. 미안해. 다시. 음주한 사람을 음주하지 않았다고 측정. 미안해. 실제 음주한 사람 중에서 음주 안 했다고 측정할 확률 말하는 거야. 그게 0.15. 다음. 0.1은 뭘 말한 거야? 음주하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실제 음주하지 않은 사람. 그거 봤을 때 걔들을 음주했다고 측정. 일 확률을 말한 거야. 됐어? 다음. 실제 음주한 사람이 6명이고 실제 음주하지 않은 사람이 4명이야. 잠깐만. 여기는 왜 갑자기 사람 쳐 나오지? 자, 6명, 4명 가지고 알 수 있지. 뭘 할 수 있지? 실제 음주한 사람의 확률을 알 수 있지. 얼마요? 6 더하기 4분의 6 말한 거지. 10분의 6. 그래서 너는 조건 확률이 아니야. 아니야. 전체 중 실제 음주한 사람 말한 거야. 됐어? 이해가?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실제 음주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알겠지 뭐 이제. 6 더하기 4분의 4가 되겠지 뭐. 됐죠? 됐어. 다음 이제 세 번째 줄의 중간부터야. 세 번째 줄의 중간부터 3명을 이 음주 측정기로 측정한 후 이 중에서 이미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음주했다고 측정될 확률을 구하라. 자, 이 묻는 확률은 조건 확률이 아니야. 다시 그 때 있지 때 앞에 내용이 제한적인 뉘앙스야 아니야.
아니야. 이때는 그냥 전체 중 한 명 선택한다 이 말이잖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묻는 건 뭐냐? 음주했다고 측정. 그러니까 전체 중 음주했다고 측정한 사람. 이 확률 묻는 거야. 이거 조건방출 아니라고. 됐어? 그래서 맨날 조건방출 묻는 건 아니야. 됐지? 그럼 이제 풀어볼게, 이제 그러면. 간다? 음주했다고 측정한 경우는 실제 음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는 음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음주했다고 측정해. 됐죠? 그럼 가, 이제 그럼 되지 않아? 그럼 이제? 너는 이제 실제 음주할 확률 왜 하는 거지? 전체 중 실제 음주. 얼마? 이거. 됐어? 10분의 6. 곱하기 여기 뭐 오는 거지? 실제 음주 중 측정 음주. 그럼 어디 있어? 실제 없는데? 그렇지. 아까 했잖아. 이러면 있어야 돼. 실제 음주 중에서 음주했다고 측정되는 확률은 이놈 반대일 거 아니야. 얼마? 0.85인가? 얘 가지고 얘를 미로 집착할 수 있다. 됐어? 0.85가 왜 하는 거지? 됐나요? 아니면 이제 전체 중 실제 음주하지 않은 거. 이거. 됐죠? 10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뭐? 실제 음주하지 않았을 때 음주했다고 측정. 음주 안 한 것보다 측정 음주. 어디 있어? 여기도 0점. 0점이 그냥 이거. 아시겠죠? 됐어? 그러니까 조건 방률이 이제 더 이상 분모가 전체가 아니니까 분모가 뭐인지도 신경을 써야 돼, 이제는. 그래서 어려워. 됐어? 그래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주어진 확률이 정확하게 어떤 확률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 아시겠죠? 됐어? 푸는 건 나중이라고.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잠깐만, 요 확률을 여기에 한번 넣는 것도 연습. 이거 됐어. 그냥. 고3들은 이렇게도 연습하는데 됐어, 그냥. 풀 수 있겠지? 됐지? 오케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요거 좀 메모해 보시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거기 나와 있는 확률들, 이거. 얘는 얘를 말한다. 얘는 얘를 말한다. 얘는 얘가 된다. 얘는 얘가 된다.를 좀 메모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확률들은 나와 있으니까 그 옆 밑에나 옆에 이런 거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쓰시고 이거 쓰시고 그 사람 수 가지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고. 그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하나 또 물어볼게. 얘는 바하고 뭐가 생략된 거지? 전체. 전체. 됐어? 이건 보통 안 쓰잖아. 얘들은 조건 방률이 아닌 거야. 됐나요? 개념적으로 알겠냐고. 오케이. 됐습니다. 아유, 힘들었네. 자, 그러면 돌아와 봐야지. 이제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 마무리를 하고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20분까지 쉬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요, 이제. 여기도 지울게요.
엄마가 널 다이어트 하라고 했다고? 아니 그냥 야, 쓰러져.